경마공원에서 지금 2004년 개장 이후로 7명의 기수와 말관리사가 모두 다 자살을 했어요. 네, 두 번째 주제로는 지금 마사회 소속의 15년간 기수로 일하다가 작년 11월 2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문중원 씨 사태에 대해서 사건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경남공원 소속의 기수, 우리 신부님 말 타는 사람이죠. 예. 말 타는 사람이었는데 작년 벌써 40일이 넘었죠. 네. 40일 전에 스스로 이제 자살을 하고 지금 이 경마공원 내의 어떤 부조리, 부정부패 그리고 노동 환경에 대한 고발을 하는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마사회나 부산 경남 경마공원과는 그 이후에 어떤 대화도 의미 있는 진전 있는 대화도 되지 않으면서 문중원 씨의 시신이 지금 서울 세종로에 올라와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지금 뭐 집회 또 분향소 이런 게 지금 40일 넘게 차려져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조금 먼저 우리 유아라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얘기를 풀어가십니다. 뭐 유서 얘기는 하셨으니까 유서 한 구절을 좀 말씀드리면 도저히 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하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라는 심경을 담은 유서를 이제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안에는 이제 마사회와 뭐 조교사의 갑질 문제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부산 경마공원에서 지금 2004년 개장 이후로 7명의 기수와 말관리사가 모두 다 자살을 했어요. 15년 동안 7명의 그쵸. 사람이 자살했다는 거죠. 뭐 2년에 한 번꼴로. 그것도 다른 경마공원이 아니고 부산 경남 예. 경마공원에 소속되는 사람들만 그런 거죠. 네네, 그쵸. 그러니까 유서를 남긴 고인들 대부분이 마사회에 대한 정말 강한 분노를 드러내는 이제 유서를 남겼는데, 일단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뒤에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일단 이 문제를 관통하는 모든 곳에 마사회가 있고요. 이 문제가 조교사의 갑질 문제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 마사회의 갑질, 마사회가 만든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서 벌어진 그리고 그놈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지금 우리 뭐 화물 자동차나 뭐 이런 곳곳에서 다 있는 거고 네. 이게 심지어는 이 경마 시스템 내에서도 그렇죠. 그 마사회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도입한 이유가 선진 경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 승자 독식 구조 하에서 그 구도를 통해서 효율을 내겠다. 뭐 상금을 더 많이 타겠다, 뭐 승률을 올리겠다라는 명분으로 이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전에는 이 그 조교사나 기수나 말관리사 모두 다 마사회 직원이었는데, 네, 그 말도 마사회의 소유였고. 소유였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는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면서 마사회 밑에 조교사를 놓고 조교사가 기수와 말관리사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러면 성적 수준에 따라서 상금을 차별 지급하면서 철저한 이제 경쟁 구조로 바꿔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사회가 이제 경마 시행체고 조교사한테 면허를 발급하면 조교사가 기수하고 기승 계약을 맺고 또 조교사가 마필 관리사와 고용 계약을 맺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교사는 마사회의 면허권과 뭐 징계권 뭐 이런 것에 대한 권한이 있고 마주는 또 말을 또 계약을 맺으니까 위탁 계약을 맺잖아요, 조교사와. 그래서 또 그 영향력 안에 또 조교사가 있고 조교사는 또 그 아래로 마필 관리사와 기수한테 임금과 고용 문제로 또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인 건 거죠. 이게 저는 그것과 약간 별개로 지금 경마라고 하는 이 그 시스템이 저는 잘 몰랐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규모가. 있죠. 그러니까 뭐 프로야구 관중 수보다 그 경마공원 찾아서 참여하는 사람들 숫자가 더 많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미 뭐 이 사행성 게임이라고 하죠. 네. 그걸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기수의 처우가 굉장히 좀 열악한데 그게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경기를 나가지 못하고 이제 고정 급여가 15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수 같은 경우에는 특수고용자이기 때문에 산재 적용도 안 되고 개인적으로 이제 상해보험 같은 것들을 들어야 하고 또 다치기도 많이 다쳐서
뭐 몸 관리 같은 것도 다 개인 돈으로 해야 된다니까 실제로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정말 조금밖에 안 된다는 게 가늠이 안 될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 거. 정권에서 마사 회장은 알보직 중에 알보직. 그렇죠. 그게 제법 큰 공기업이잖아요. 큰 공기업만이 아니라 응. 이게 엄청 세서 예. 전직 정치인들한테 뭐 도로공사라든가 예. 이런 뭐 그런 공사급보다 더 우선. 그래서 나오는 게 워낙 많아서 거기 몇 년만 하면 뭐 웬만한 기업보다 몇 배 낫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걸 아실 거면은 우리가 그럼 경마장이 몇 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마장은 몇 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화상 경마장. 그렇죠. 화상 경마장이 제가 사는 일산 쪽에도 하나 있는데요. 거기 주말 그 전날이면 아주 미어 터집니다. 아예. 그리고 그냥 뭐 잔뜩 와요, 잔뜩.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베팅하는 그 돈 자체가, 그건 공식적인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비공식적, 불법적으로 하는 건 또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가 있고 화상이 있고 화상에 또 불법적인 게 해갖고 그게 가늠이 안 될 정도의 배팅 금액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구조에서 무엇인가로 불법적인 그 배팅이 가능하게 대한 구조, 그걸 통해서 어느 쪽은 막대한 이득을 얻고 어느 쪽은 사실은 최저임금 못 받는 것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 이 구조는.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 잘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그 마사회 회장님은 그 나는 알보직인데 지금 현 마사회 회장이 김낙순 네. 이라는 사람인데 국회의원 했는데 국회의원도 한 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양천구 출신의 서울시 의원 출신이고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나서는 나머지 낙선하고 내부 경선도 통과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마사회 전형적인 캠코더 인사예요. 네. 네. 캠코더 인사가 뭐예요? 문재인 캠프에 있던 코드가 맞는 더불어민주당 제가 출신. 모르는 용어가 많네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그런 정도의 약간 입급이 되지 않는 정치인인데 떨어진 거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뒷배경이 단단하구나. 간단하거나 아니면은 정치 자금 줄이거나 둘 중에 예, 하나.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과천에 있는 경마장이나 부산 경마공원만이 아니라 화성 경마장 문제가 또 사회 문제가 됐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용산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 용산 화성 경마장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학부모들이나 시민단체가 한번 난리가 나가 결국은 그게 이제 문을 닫았죠. 근데 그 싸움을 거의 몇 년 동안 했죠. 근데 한쪽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지금 뭐 15년 동안 7명의 그러니까 기수나 마필 관리사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극한적인 어떤 경쟁 체제, 뭐 이 노동 환경, 노동 조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한쪽에서는 있는 이 현실. 그러니까 문정원 기수가 문제 제기하는 것도 그거죠. 일종의 불법을 강요한다. 그러니까 너 이거 분명히 기수가 되면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열심히 뛰지 말라고 그런다. 네. 너 1등 하면 안 돼. 그럼 몇 등 해야 돼? 3등 해야 돼.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정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승부 조작이죠. 승부 조작. 그런데 승부 조작 자체에 이 한 컷 땅 수십억 수백억이 날 수 있어요. 수십억 정도 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강요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너는 아웃시키는 거죠. 완전히. 아웃을 그냥 아웃이 아니라 안 주고 지금 문정원 기수처럼 배정 안 하고 그러면서 자연 도태되게 하면서 살 수 없게 만들고 그러면 다시 또 그와 비슷한 사람을 충원해서 똑같이 구조를 만드는 이 구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단계 하청 구조가 이제 그런 것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은폐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사실 쉽도록. 왜냐하면 고용 계약 관계를 막 섞어버리니까 다단계를 해버리니까 마서에는 사과 안 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직원도 아닌데 이거예요.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교사한테 모든 문제를 지금 떠넘기고 있는데 조교사가 그런 부당 지시를 강요하는 것도 마사회지 뭐 그건 결국 마주와 전주들의 강요거든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공공연하게 마주와 전주들이 그러니까 이 판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쵸, 네. 조정하고 이제 기수와 뭐 말관리사 조교사들은 그 판에 이제 노는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졸로 보는 거지. 졸로 보는 거죠. 보는 거고. 거기에서 약간 삐딱하거나 이게 저항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시스템에서 빼버리면서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까지 위협을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우리 최순실 씨가 또 등장을 해야죠.
최서원 씨인가요? 아, 예, 그 삼성에서 새 자꾸 바꿔달라고 하니까 우리도 아, 정론 언론이니까 서원님이라고 하죠. 서원님께서 그 삼성에 그까지 아닌데 세 필 정도를 이렇게 했잖아요. 예, 말 가격이 그 장난 아닙니다. 억대잖아요, 그게. 억대에 수십억 대예요. 예. 제대로 나가는 거는. 근데 페라리네, 페라리.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왔어요. 예. 그럼 아주 최고 1등 걸 가져왔어요. 음. 그죠? 그럼 최고의 성적을 내야 되는데 성적을 못 내게 만들었다가 어느 순간에 팍 매요. 가치가 확 올라가겠죠. 그럼 얘들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애초에 가치가 주식에서 치고 빠지기 이런 거랑 똑같은 거네. 주가 조작 똑같습니다. 네. 그 방식도 그래서 이게 마사회에서 마주한테 이게 연결이 되는 고리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윗대가리에서는 그런 승부 조작, 뭐 주가 조작 비슷한 네. 그런 것들이 횡행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치권의 돈줄 역할도 하고, 네. 근데 그 밑에 실제 일하는 노동자에게서는 극한적인 어떤 이거를 강요하는 그쵸. 이런 구조. 예, 이런 자기네들은 개새끼들. 한 게임으로 뭐 아니, 말새끼들이 2천만 원, 이제. 3천만 원씩 가져가면서 그렇죠. 이제 정작 그 말을 타고 일하는 기수들한테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밖에 그렇죠. 안 되는 돈을. 최저임금도 안 예. 되는 거를 하면서도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는 그리고 거. 근데 뭐 이 부산 경남공원에서만 특히 유독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거는 들어보니까 저기 과천이나 그건 다른 경마공원 그래도 최소한의 그 기본급이라는 게 보장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산 경남 경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임금이 그러니까 거의 뭐 경쟁 상금으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비경쟁 상금이라 하면 그게 기본급 아니에요. 예, 그렇죠. 고정급, 기본급이라고 하는 게. 예, 그러니까 다른 경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부가순위 상금이라고 해서 뭐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이거를 이제 고정급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상금이라고 그냥 다 부르더라고요. 거기는 부가순위 상금이라고 해요. 비경쟁 상금. 근데 여기 부산 경남 경마공원은 아예 그런 제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제로부터 완전 예. 실적주의, 예, 순위주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유족도 그렇고 유족한테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운수 노조에서도 이제 부가 순위 상금, 그러니까 비경쟁 상금 고정급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생존권의 문제이니까 이거는. 근데 계속 이제 마사회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우리 이 체대를 유지하되 상금을 조금씩 더 줄게. 내지는 뭐 조교사가 어떤 불법 지시를 했는지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게. 이런 식으로 계속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정급적으로 얘네들 그 기수들이 생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말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 그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성진 경마라고 하는 그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그러나 거죠. 쌩까고 있는 거고 지금 네. 마사회는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지금 거의 그 40여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40여 일이 넘었지만 제대로 된 대화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예. 제가 언뜻 저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마사회에 찾아가가지고 대화를 하자라고 유족들이 찾아갔는데 유족도 폭행을 했다면서요. 네, 경찰 병력 그때 당시에 이제 미리 공문을 보냈어요. 노조에서 김낙순 회장과 면담을 하고 싶다. 근데 이제 거부했고요. 경마공원 부산 경남 쪽이랑 얘기를 해라 거부했는데 유족들이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미리 깔아놓은 경찰 병력들이 이제 고인의 부인 되는 분을 뭐 머리채를 잡고 발길질을 하고 목을 조르는 아니 그러니까 폭행이 이게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어디 지금 정치판 보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뭐 또라이고 마치 개혁의 기수가 민주당이고 뭐 조국이고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꼴인데 지금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최전선에 있는 최고 화두 중에 하나가 도로공사 임자네요. 도로공사 대법원 판결도 쌩까고 무시하는 이 도로공사 사장이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이고 지금 이 한국마사회 회장도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이고 다 연공 실적으로 공기업 사장들 다 낙하산을 꼬라박고 있는 게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들인데 지금 이야기는 오히려 뭐 쉽게 말하면 그 전에 뭐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시절에 그것보다 더 개판을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개판이죠. 이제 입을 찢고 있는 거지. 실제로 뭐 입을 찢든 못 찢든 알아서 하시고 근데 죄송합니다. 실제로 이제 가능하게 하려면 바로 감사원에서 감사가 들어야죠. 네? 그러니까 마사회라든가 도로공사에 감사가 들어야 되는데 단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적어도 감사원 파견에 한다고 하면은 걔네들 바짝 얼어요.
한번 다 두지거든요. 근데 그런 걸 빼기 좋은 값지 김낙순 회장이. 아니 마사회가 이제 예. 그 농축산부 소관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이 문제 계속 해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농축산부나 정부나 청와대를 향해서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일단은 그 농축산부 쪽에서 해야 되는데 보통 그런 데는 그런 마사회 간부들은 대부분 그쪽의 퇴직 관료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네. 그럼 우리가 뻔히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손을 못 댈 수밖에 없고. 아니 그래서 이제 보면 공기업 같은데 사장이나 그러니까 이 CEO가 그러니까 내부에서 성장한 경우도 있지만 정치인이 오는 것에 긍정적인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이런 갈등 구조에 대해서 그래도 정치적으로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런 갈등 구조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13일이죠. 13일에 첫 교섭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11월 29일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며칠 만인 거예요. 약 45일 만에 네, 그쵸. 제대로 의미 있는 유족들과 마사회 교섭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 교섭도 사실 교섭이 시작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좀 신뢰가 회의적이에요. 저는 마사회에. 왜냐면 그 전에 17년도인가 18년도에 박경근 열사가 돌아가시고 그때 마필관리사였던 박경근 예. 열사가 돌아가시고 기억납니다. 예. 그때도 이제 뭐 논의구도를 TF 같은 걸 만들어서 합의안을 냈는데 그게 지금 지켜지지 않아서 다시 문준원 열사가 돌아가신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교섭이 시작되고 타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교섭안을 만들어내고 이 교섭안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 강제력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이 지점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세 번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평소에 문제 제기를 하고 했으면 뭐 귀뚱도 안 듣다가 사람이 도저히 이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목숨을 끊는 극한적인 이런 선택을 해야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 다음 단계 첫 나오는 반응이 다 똑같잖아요. 아, 우리 직원 아닌데 우리가 무관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다가 이런 뭐 유족들이나 옆에 있는 동료들이 또 극한적인 투쟁을 또 벌려다가 지금 40일 넘게 벌리니까 이제 대화를 할까 말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대화를 하고 나서 또 어떻게 되냐. 지금 여론의 관심이나 이런 것을 약간 부마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퉁치고 넘어가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깝고. 제도적으로는 그러면은 특수고용 관계의 어떤 그건 지금 교섭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기수가 특수고용직인데 지금 기수들이 원래 노동조합을 원래 만들었어요. 네. 네.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노동조합을 2018년도에 만들었는데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렵잖아요. 노조를 만들기가. 근데 최근에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라도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예. 정부에서도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에 이제 설립 신고를 아마 다음 주 중에 낸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 교섭권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의미 있는 또 뭐 단체 협약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권리를 조직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때만 의미 있는 대화도 된다는 게 여기서 반증이 되는 거죠. 그나마 최근에 법원 판결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들을 그나마 조금씩 인정한 판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약간의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러면은 결국 그렇게 되면 고용노동부라든가 예. 말하자면 근로감독관 그러니까 이제 그 차원에서 무엇인가를 이제 좀 마사회를 강제할 수 있는 예.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마사회는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무서워하게끔 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어떤 공기업에서 그런 아주 깽판 치는 사장들이나 회장 있다 하는들 예. 대부분 이제 정권에 예. 그 콩고물을 했던 그런 놈들이 거기 가니까 예. 그리고 전직 관료들이 많이 가니까 예. 어떤 압력도 사실은 통하지 않는. 예. 그 원래 뭐 감사원이 있고 원래는 뭐 감독기관으로서 농림축산부나 만약에 이제 노동 관련되면 이제 고용노동부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이렇게 힘있게 이야기를 하고 싸워 나갈 때만 자기 권리가 보장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쵸. 보는 거고 또한 이 경마에 대해서 그나마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원래 그렇잖아요. 프로하고 스포츠도 관객들의 어떤 여론이라는 게 상당히 영향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경마공 같은 경우도 그 경마인들
관심도 많이 좀 필요한 그 시기도 한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부의 압박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수라는 아직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좀 말씀하신 대로 좀 힘을 합쳐서 좀 연대해서 같이 마사회랑 싸워 나가는 게 좀 네. 핵심이 아닐까. 그게 이제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는 노조할 권리, 예. 그러니까 자기 권리는 자기가 스스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이런 데서 좀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는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사회 이러거나 또는 경마 이러면 뭐 그냥 나는 별로 갈 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서도 다단계 하도급이라고 하는 구조가 관철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는 우리 주변의 어떤 평범한 이 노동자의 삶 같은 게 그대로 투영돼 있다는 거. 예, 여기도 뭐 외주화 문제인 예, 거니까. 외주화 문제도 또한 네. 있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좀 얽히고 설켜 있는 게 이 마사회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뭐 경마에 관심 있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노동하는 사람, 노동자로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게 뭡니까? 유족들이 40일 동안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거기다 유족을 폭행하기까지. 그러니까 이건 뭐 경찰청장이 뭐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이게 적폐지 무엇이 다른 게 적폐인가? 그렇죠. 이게 폐륜이고. 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방송을 좀 함께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언론에 많이 나오진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 마사회의 문제, 그러니까 고문중원 기수의 처절한 이런 싸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유족들의 또 이런 절규들을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 두 번째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5일 가까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절규하고 싸우고 있는 고 문중원 기수 문제를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끝. 네. 1000명 채워주세요. 네. 네. 빨리. 구독 많이 해주세요.